60대가 무조건 해야 할 취미 3가지. 우리 사회에서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는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60대에 접어든 분들에게도 취미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고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일상이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그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던 일들이 지금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집안에서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야 했죠. 예전 같으면 동네 가게나 마트에 가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물건을 사려면 스마트폰을 들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예 물건을 주문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인터넷 쇼핑몰을 찾아 들어가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헷갈리고 복잡합니다. 어떻게 원하는 물건을 찾을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맞는지, 배송지 정보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매번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스스로도 초조해집니다. 물론 집 근처에 가게가 있다면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점점 그마저도 줄어들고 오히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진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 자체도 힘들어지고 이제는 그런 방법조차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이메일이나 문자를 읽을 때 어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제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오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작은 글씨, 여러 번 넘겨야 하는 페이지들, 무엇을 누르기를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버튼들, 그것이 제게는 큰 장애물입니다. 메일을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를 켜면 이메일이 몇 개씩 쌓여 있고 하나하나 열어보기도 전에 눈이 아프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버겁습니다. 무엇을 클릭해야 할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알지 못해 혼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쌓여갑니다. 이메일을 통해 중요한 소식이나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다시 전화로 전화를 걸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화 한 통, 문자를 보내는 일도 이제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도 그 말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적응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지나친 기술의 발전은 저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고립된 공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쉽게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원하는 것을 말하고 부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방법마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화 대신 문자나 메일을 이용해야 하고 그 문자나 메일을 열고 읽는 데만 몇 분씩 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낍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쉽게 다룰 수 없는 점점 더 소외되고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한때는 세상 모든 것이 손쉽게 다가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뒤처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쉽게 들리지만 그 단순한 과정 뒤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지 그걸 누가 이해해 줄까요? 한번 배워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익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기억해야 할 것이 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실수하고 다시 배워야 하고 그 속에서 길을 잃고 낙담합니다. 저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시대의 혜택을 누리기보다는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세대입니다. 매일매일 그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 답답함, 외로움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고통을 주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만 갉아먹고 있는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하루가 매일매일의 일상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디지털 세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쉽게 소통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한 60대 이상들의 꼭 해야 할 취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날마다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속도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60대 이상 분들은 그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점차 더 큰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이 시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취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닌 디지털 기술을 배워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으로서의 취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디지털 기기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해야 할 일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3가지 취미는 여러분이 디지털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한 꼭 필요한 길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삶을 보다 풍성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법 익히기. 일상적인 소통의 기회를 얻기 위한 첫걸음. 여러분,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만 그 사용법이 어려워 불편한 적이 많으셨죠?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 할 때, 이메일을 확인할 때 그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제 여러분의 일상과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회적 연결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디지털 소외가 여러분을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된 존재로 만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분은 친구, 가족, 그리고 세상과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전화는 물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심지어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능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연락을 못한다, 고립된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일상적인 물건을 사거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쇼핑, 예약, 송금 등 모든 것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르겠다는 말로 일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실수하고 또 배우며 여러분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친구처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두 번째, 온라인 학습.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장을 여는 기회. 여러분,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 학습입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교실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 온라인 학습을 통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학문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책을 펼치고 강의를 듣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온라인 강의,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손쉽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원하는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다양한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또는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기본적인 디지털 도구들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보내는 법, 파일 관리하는 법, 심지어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 같은 기술까지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학습은 나이가 많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욱 깊이 있게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온라인 강의나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세요.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결코 늙지 않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셜미디어 활용.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디지털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소셜미디어 활용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친구나 가족과의 연락을 넘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분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또한 여러분이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나누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줍니다. 한때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주된 소통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일상에서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일 수 있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보다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려워서 안 한다는 이유로 멀리할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시도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필수적인 취미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 여러분,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하고 싶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디지털 소외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소외를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다루고 온라인으로 학습하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한 발자국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길은 어렵고 험난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세요.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뒤처지지 마세요.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세상과 연결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취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창의성을 자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인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가볍게 해야 할 다양한 취미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걷기와 가벼운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운동은 60대 이후에도 유지해야 할 중요한 취미 활동입니다. 특히 걷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으로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뼈와 근육을 강화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걷기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걷기를 즐깁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신체와 정신에 큰 혜택을 줍니다. 걷기뿐만 아니라 스트레칭, 요가, 태극권과 같은 운동도 60대에 적합한 취미로 몸의 유연성과 균형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정원 가꾸기. 정원 가꾸기는 신체 활동과 정신적인 위안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자연 속에서 식물을 키우고 돌보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을 도와줍니다. 꽃이나 채소를 기르는 일은 만족감을 주고 생명의 순환을 직접 경험하게 해줍니다. 또한 정원을 가꾸는 과정에서 손과 마음을 동시에 움직이며 창의적이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60대 분들에게 매우 적합한 취미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정원에서의 작업은 다리와 팔을 사용하는 활동이 많고, 이러한 작업은 근육을 단련시키고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쉬운 체력을 보강해주는 효과를 줍니다. 셋째, 독서와 글쓰기. 독서는 60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취미 활동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는 자아를 탐색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회고록이나 일기를 쓰면서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정리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글쓰기는 창의적이고 사고를 자극하는 활동으로 정신적인 자극을 주며 노년기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미술과 공예. 미술과 공예는 창의성을 자극하고 손과 마음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뜨개질 등 다양한 공예 활동은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술 활동은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나 공예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적 감각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60대 이후에도 자신만의 창작물을 만들어가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악기 연주. 악기 연주는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활동입니다.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과정은 정신적으로 많은 혜택을 줍니다.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등 다양한 악기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악기를 선택해 배우는 것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는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음악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매우 유익한 도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